안녕하세요. 관광유람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시와호 백길 조성 사업으로는 총 7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국비가 아닌 건 60억 원 정도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선박 건조에만 들어가는 게 대략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가 이번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바로 현대요트 컨소시엄에 있는 HLB랑 일렉트린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월에 입찰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6월 4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유람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HLB가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옵티머스 이제 가입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블라인드 펀드로 처음 들어가서 어디에 투자되는지 몰랐지만은 나중에 이제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이게 청주 유람선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람선이랑 상당히 연관이 좀 많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인지 모르겠으나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많다. 그리고 뭐 펭귄 기사도 막 뜨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이제 최근 이제 기사인데 마사회 이권 사업도 눈독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이제 장애 발매소 그리고 920억 원 직접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제 주민들은 자본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 발매소랑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알짜는 이 장애 발매소입니다. 이게 350억 원, 테마파크가 570억 원인데요. 장애 발매소라는 것은 뭐냐면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래서 장외죠. 장내가 아니라 장외, 뭐 컴퓨터로 보는지 TV로 보는지 모르겠으나 현장 중계를 보면서 베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 발매소는 왜 알짜가 되냐면은 일단은 시공회사가 완공에 개장하기만 하면은 마사회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패할 수가 없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장애 발매소가 있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약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지 않고 장애 발매소는 만들기만 하면 확실하고, 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쳐서 이제 1,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공회사를 만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만수 너 자본력이 있냐, 너 돈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만수가 데리고 온 사람이 그 김 대표입니다. 옵티머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바로 이제 김재현 대표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물어봤죠. 재원 어떻게 조달할 거냐? 우리가 지금 한 5,800억 원 정도로 굴리고 있다. 그 중에서 한 500억 원 투자해가지고 또 이제 증권사 이런데 은행이나 매칭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조금 그래도 의심이 들기 때문에 회계 장부를 요구를 했죠. 그런데 빚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돈 없는데 빚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제 투자한 돈으로 대출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변명이 들어서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옵티머스가 가장 이제 확실한 장애 발매소만 먼저 짓고 나중에 워터파크랑 놀이동산 같은 것은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입 닫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력이 좀 불확실한데 군청에 공탁금을 예치하는 게 어떤가라고 했는데 뭐 이러이러면 해가지고 애둘러서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7월 10일에 나온 기사인데 영업은 자문단이 한다.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했더니 이 자문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위급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이 되게 화려하게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옵티머스는. 그리고 자문단이 펀드 설정 단계부터 영업 전면에 나섰다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제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대표가 주장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NH투자증권 상품 승인 소위에 참석을 해가지고 영업은 고문단, 자문단이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그냥 프레젠테이션만 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고문단이 한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이 이 스킴은 뭐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니까 김재현 대표가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공기업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해가지고 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계 자료들도 조금씩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스며들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일상부터 품목생리까지는 평균 9.6%가 드는데요. 그 중에서 혈액학 분야별로 다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26%로 가장 높고요. 이 종양학 분야가 5.1%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다 평균 하니까 9.6%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LOA라는 건 성공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이 들어가면은 좀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것도 보니까 요것도 5.1% 낮은데 이거 중에서도 혈액이 들어가 있는 이게 이 고용보다는 2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부터 품목생리까지 될 확률이 2배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약간 추측을 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혈액 쪽은 뭐 7%, 이거는 뭐 한 3, 그래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평균 내면은 5%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그 대수의 법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봤고, 초이스는 이제 샘플링 하는 거다. 그래서 5면은 5개, 20개, 100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CLT, 중심극한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초이스도 들어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샘플링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민을 때리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는구나,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려볼 건 두 개인데요, 이 두 개가 모양이 다르죠.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가 이제 3이냐, 샘플링 하는데 3개를 뽑느냐 아니면 100개를 뽑느냐.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는 n이 클수록 이제 확률 변수의 평균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3개를 뽑는 것보다 100개를 뽑는 게 n이 커지는 거잖아요. n이 100개. 그리고 n이 한 30보다만 크면 이제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100일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 42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 분포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모평균을 이제 3000개 사이즈로 했고요. 총 3000개가 들어있어요, 팝 데이터에는. 그리고 이거에 민을 때려보니까 1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팝 데이터에 뭐가 있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뭐 46, 301, 131 이렇게 해서 3000개가 들어있고요. 이거에 이제 평균은 10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힌트를 보면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그려보는 거 보면은 여기 100의 가장 높은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 알죠? 100 쪽에 이렇게 100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민이 100이고요.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포트 하고서 이거 민 사이즈 3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출력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 아무것도 없죠. empty 값이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 있는 거 이거부터 하나씩 이해를 해보면, 안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팝 데이터, 여기에 있던 이 팝 데이터에서 3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3개를 이렇게 뽑으면 88, 49, 2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뽑는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민을 때려보겠다는 겁니다. 민을 때리면 8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죠. 왜냐면은 뽑는 게 3개가 매번 다른 숫자들이 3개씩 뽑힐 테니까 매번 다른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60, 80 왔다 갔다 해요. 132, 100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어펜드를 한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어펜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펜드를 이제 해봤는데요. 이거를 이 민 사이즈다 했습니다. 민 사이즈는 이제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이제는 하나가, 이 민 값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게 되죠. 여기 3개 뽑은 거에 평균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총 몇 번 반복할 거냐? 10,000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10,000번 반복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쭈구쭈구쭈구쭈구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포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 사이즈는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10,0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점점점 돼 있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자, 이거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봅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000개니까 요거 뭐 2000, 3500, 2500 다 더하면은 많이 되겠죠. 10,000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3개, 샘플링을 3개를 해가지고 민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타내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샘플링을 3개가 아니라 이제 100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보는 건데요. 이제 중심극한 정리. 100번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이게 눈으로 한번 보는 게 확실하게 눈에 잘 들어오게 되고, 자, 보면은 이제 empty 값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에 값이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10,000번을 돌리는데, 이번에는 샘플링을 100개를 뽑습니다. 초이스를 하는 거죠. 팝 데이터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여기 뭐 46, 301, 131 감마 분포에서 뽑아온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총 팝 데이터는 3000개 있어요, 사이즈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00개씩 계속 뽑아서 어펜드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empty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이제 10,000개를 넣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제 확실히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는 똑같죠.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100개를 뽑아서 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봐도 요 숫자들이 100이랑 좀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숫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85, 119, 100, 100에서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뭐 79, 53, 막 67, 막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100에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0개씩 뽑아서 평균을 낸 다음에 했으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그려보면은, 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깔끔 예쁘게 나옵니다. 예쁘게. 자, 여기까지 해본 게 중심극한 정리. 이게 샘플 이제 n이 3일 경우에는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 스퀘어드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100일 경우에는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평균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이제 모평균은 아까 위에서 봤던 그거죠. 맨 처음에 팝데이터 민을 때렸었잖아요. 100.3.3597
3597 이거는 전수조사에서 민 때린 거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3597 이거는 모평균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숫자 나오면 안 되고요. 이제 표본 평균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민 사이즈 100 요거의 평균을 한번 때려본 거거든요. 이건 얼마가 나오냐? 비슷하죠. 모평균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힌트라고 하면서 이거 잠깐 봤지만 이 100개 가깝다는 거, 이게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모분산도 계산을 해보면은 모분산은 이제 9955가 나왔는데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할 때 이 샘플 사이즈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 100으로 나눠주면 이게 만이라고 했을 때, 대략 이제 만이라고 했을 때 하면 한 100 정도 비슷하게 나오죠. 여기 봤듯이 표본 분산은 모분산의 100분의 1이다. n은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 파이썬으로 이제 좀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중식각화 정리 아무리 이제 수학적으로 봐도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은 못하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